일단은 어제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계엄령 얘기를 이 대표가 또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것도 모두 발언해서 그러니까 뭘 씌운 거예요.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. 한 70% 이상 확률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참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지지 않았어요. 음. 한동훈 대표도 이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어떤 말이야? 빌드업하고 있다. 아, 예? 빌더.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했죠. 야당의 검사 탄핵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1심이 나오면 판결 불복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. 밑자락 깐다 이거죠. 밑자락을 깔았죠. 음. 예. 그러더니 표정이 약간 좀 안 좋던데요. 이재명 대표가. 좋을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 제일 예민한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. 그렇죠. 예. 예. 표정이 굳어졌다고 뭐 기사에는 나왔는데 그걸 또 섬세하게 탁 또 포착을 다 했어요. 예. 그러고 났더니 뭐 또 한두 마디 쓰더라고요. 이재명 대표가.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때 보니까 딱 이게 A4 용지에다가 한두 마디 쓰더니 대통령 불소추권 평등하지 않다. 평등하지 않다.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한데 검찰권에서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방어권이다.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. 이재명 대표는 그냥 평생 야당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제도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그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. 하나의 시스템인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빗대서 이 시스템을 자꾸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꾸 검찰을 쪼개서 세 개로 만들자, 공수처 만들자서 공수처 만들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빼고 경찰 주고 이 난리를 쳐놓고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. 그런 그렇죠.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. 그런데 보면 어저께 그 모두 발언을 쭉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이재명 대표는 가장 특징적인 게 계엄령 얘기를 쭉 했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 대표가 딱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검찰의 불평등함 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계속 꺼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최상병 얘기를 꺼냈어요. 그렇죠.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 대통령실과의 여당과의 이간질을 중간에 휙 넣더라고요. 그렇죠. 민주당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번 말 끝날 때마다 반박해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져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검사 탄핵 우리가 반박해야 되죠. 최상병 특검 관련한 우리의 입장도 얘기해야 되죠.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섞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하고 기억력도 엄청 좋아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놓쳐요, 막 한두 개를.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그 전술을 썼다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. 이제 1심이 한두 개는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그 결정에 대해서,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,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, 검찰을 이제 공격할 시점은 지났다. 그걸 알아야 한다. 이재명 대표가 좀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검찰 수사는 다 끝이 났고 본인은 이제 법원 리스크로 넘어간 거고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이제 검찰 본인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? 본인이 생각하는 또 있다.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혹시 뭐 기소당할 게 있나요?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경기도 것 같은데. 법인카드 관련해서 기소가 안 됐잖아요. 그거 하나 남아 있죠. 그거 하나 남아 있는데.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소가 된 사안 말고는 그건 사실 크게 큰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. 하도 많으니까. 예. 그것도 원래 큰 건데. 그렇죠. 예, 그냥 그렇게 보죠 우리가.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. 그렇죠. 11월, 10월 달에는 지금 1심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죠. 1심에 대해서 불복하지 말라고 한 대표가 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잖아요. 무죄 확신하시니까요, 뭐 이러면서. 네. 근데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굉장히
불쾌했을 것 같아요. 불쾌하죠. 사실은 불쾌할 겁니다. 이거 대놓고 얘기한 거니까. 예. 아니 뭐 어차피 죄 안 지셨으니까 뭐 괜찮잖아요. 좀 세게 수사해도 되죠? 네. 뭐 이거잖아.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솔직히 가장 아픈 데잖아요. 근데 공개적으로 딱 찌른 거잖아요. 완전히 그냥 면전에서 면전에 대놓고 그냥 딱 어? 그냥 그러니 전 국민을 전 국민 있는 대상 전 국민 앞에서 앞에서 생중계되는 앞에서 딱 법원에 선고 나오면 불복하지 말고 인정하세요. 받아들이세요. 불복하지 마시고 그 지금까지 검사 탄핵한 거는 이거 빌드업 하시는 거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. 딱 한 네.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러려고 생중계 하려고 했나? 야 뒤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그 생각했을 그렇죠. 거예요.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4개를 계속 받으니까 아무리 뭐 야당 제1야당 대표고 뭐 대선 후보 지냈다고 해도 힘든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재판 대응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여요. 단적인 예로 그 위중교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. 재판에 보면 계속 지연하고 하면서 증인을 신청을 막 하잖아요.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렇죠. 이재명 대표 네. 변호인이. 근데 그렇게 세운 증인들이 다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만 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증인 선정 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막 이재명 대표 주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71석을 굉장히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. 뭐 로펌이다 어쩌다 하는데 어제 회담도 마찬가지예요. 이재명 대표가 결론은 별 대안도 없더라. 만나봤더니 얘기해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. 그래서 생중계 안 하려고 했나? 이게 저희 당의 지금 평가예요.